치매다, 독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결국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광주 법정에 섭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이를 닦을 정도로 알츠하이머 중증이라고 변호사는 얘기하던데요.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방청권 추첨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현장으로 인도해드립니다. 전 대통령의 광주 사태 때 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각 광주 사태를 열렸던 각종 지휘관 회의가 작전 회의 같은데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조금 전에 하신 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광주 법정에 나가더라도 나가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고요. 저는 80년 5.18 당시에요. 10여일간 현장에 있었고 그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주범이 드디어 이제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우선은 광주 시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법 형량보다는 사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 시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고 신부님한테도 좀 김재 변호사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민주화운동 이후에 갔었죠. 81년이나 82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37년, 38년 만에 이제 다시 내려가는 셈인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말까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법정에서 서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23년 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직 대통령이 그 법정에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 5.18 당시에 그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사탄이다 뭐 이런 격한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광주에 다시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를 계속 거부해 왔고요. 그래서 광주 재판이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관할을 옮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는 5개월 정도 시간을 끌었고 그다음 뭐 독감이다 알츠하이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2번 정도 더 기일을 연기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3번 정도 계속 재판이 열렸다가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다시 한번 연기되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재판 뭐 연기 신청이라든지 불출석 사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법원에 직접 출두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방청권도 웃도는 등 경쟁률이 웃도는 등 굉장히 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내려갔던 모습입니다. 그때의 시민들 물론 태극기를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방청권을 쥐고 손에 땀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얼굴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오늘 말들을 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최근 들어서 광주 시민들이 사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5.18 망언들에 대한 이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본인 스스로를 씻긴 것의 재물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특히 이 헬기 기총 사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도 과격한 표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알츠하이머병이 심했던 상황이라면 회고록을 발간하는 것조차도 사실 불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앞뒤가 다른 진술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내뱉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가시지 않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에 있는 법정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뭐 최근까지도 건강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현장에 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게 될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사과를 남기게 될지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의 알츠하이머 중증이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요. 물론 멀쩡한 골프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인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역할, 또 부인 이순자 여사는 어떤 말을 대신하게 될까요? 김상일 평론가님.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가 실제로 있다면 뭐 옆에서 그 답변하는 걸 뭐 조력을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아니면 뭐 그 변호사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조력을 하거나 이런 걸 하겠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순자 여사가요. 내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5.18과 관련해서도 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느냐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법과 역사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사실상 처음 광주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의 결과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큰 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그 역사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광주로 가서 어떤 언행,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내용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게 참여를 하느냐 사과를 하느냐. 왜냐하면 좀 아까 김병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5.18 망언이 있었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말이 광주를 한 번 더 후벼 파고 상처를 주고 분노케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 현장에 나타나서 하는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분노가 잦아들 것이냐 아니면 훨씬 더 증폭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광주를 찾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이 5.18과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이번 재판이 이루어지게 했던 이 고소인이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의 말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직자가 양심을 걸고 5.18 기총소사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를 오히려 성직자의 탈을 쓴 거짓말쟁이니 사탄이니 하는 이런 그 망발을 하고 이렇게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광주 재판에 서서 정말로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가면서 재판석에 서지 않으려고 해왔는데 또 본인이 또 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이 헬기 사격 목격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회고록에 담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일제히 야당에서는 역사에 반성하고 심판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만 사탄이라는 표현은 고 조비오 신부가 아니라 아놀드 피터슨 목사에게 쓴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여부가 사실 이번 광주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 판결이 내려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1982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방문했을 때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후에 89년에 광주 시민들이 이 비석을 부순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묘역에 묻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석을 발로 밟고 있는 게 하나의 행사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광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고요. 물론 경찰 기동대 80여 명이 추가로 이 경호를 지키게 돼 있고 광주 시내에서의 동선 같은 경우도 검찰과 경찰이 지금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재판장 안에서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순자 여사가 대신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알츠하이머를 인정받아야만 앞으로도 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환을 이유로 출석을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최소한 이 조비오 신부 사건과 관련해서라거나 아니면 이미 역사적 판결이 끝난 5.18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 모두에게 또 광주 시민들에게 유감의 말이라도 한마디 남기는 것이 전직 대통령 지위는 상실했지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월요일에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의 자택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순자 여사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동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